무명을 밝히고 11월 21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색깔로 보는 마음여행. 오늘도 한국마음문화원 원장 진명순 영산대학교 1호 인문학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그렇죠. 뵙습니다. 네. 그동안 가을 단풍 지금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고요. 많이 추워졌어요. 네, 추워졌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교수님? 이번 달까지는 좀 바쁜 듯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프랑스나 스위스 갔던 작품들 지금 다 돌아왔고요. 그때 갔던 작품들. 네. 친애들끼리 여행하고 왔고. 여행하고 잘 왔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사당 전시실에서 초대선이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여성인재 108인 안에서 11인 11색 11명의 이제 작가들의 이제 다 퇴직하신 원로 작가님들이시겠죠. 저는 원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시하고 또 지금은 한일 창작 교류전이라 해서 일본 작가들 또 한국 작가들 한 100여 명 한 반반 정도예요. 지난해는 도쿄에서 했는데 올해는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면 올해 10번의 작품전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번이요? 네, 전시를. 네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하니까 지난달인데요.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이야기 함께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한 달 만에 이 방송 함께 하시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좀 복습을 할까요? 네, 해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드럽고 선명한 연분홍색은 자다가 오줌을 싸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나치게 흥분한 아이들 부드러운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이제 좀 진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간질병에 걸린 아이는 이제 녹색, 연하고 부드러운 연두색 같은 거. 또 공격성이 심한 아이들에는 강렬한 녹색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는 경우 노란색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결손 가정은 주황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요번 시간에는 4살에서 10살 미만의 아이 그리고 이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색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4살에서 10살 미만 그리고 10대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기하게도 색깔로 치료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또 이제 같은 색깔이라도 무늬가 다르게 또는 바지를 입혀봤다면 안 되면 티셔츠를 입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효과를 본다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살에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첫째 이혼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이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10대가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분명히 합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때 4살이나 10살 때의 이 아이들은 부모가 헤어지는 이유 그러면 상황 설명 이런 걸 이해하지를 못하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야기해 줄게 뭐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는 엄마의 그 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때는 주황색의 이제 조금 밝은 색 복숭아색이나 오렌지색을 이용해서 침실을 좀 꾸며주고요. 또 오렌지나 당근을 요리를 해서 좀 먹이고 또 이런 오렌지 색깔, 주황색 옅은 색깔, 주황색 옅은 색깔, 새드 색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옅은 색깔 쪽에 옷을 입도록 좀 권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주황색은 우리가 이제 일쭉하면서 틈틈이 나오는데 일단은 상대와 소통, 화목, 그리고 마음을 터놓는 그런 화합 이런 색깔로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색깔로 옷을 입히는 걸로 이제 한번 그 마음 치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후에 1년 동안 이 치료법을 쭉 이제 이 색깔 음식을 먹인다든가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슬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 그럼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을 하면 좋을까요? 네. 분홍색. 분홍색. 예, 예. 이 분홍색은 항상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꼭 부모님이 헤어지는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요즘은 그 기숙사 생활을 한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모를 떠나서 학생들끼리 그 방에서 생활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정결핍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괜히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분홍색 티셔츠나 세타나 네. 하나 사주고 네. 또 꼭 보듬어주고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다라는 걸 하면서 요즘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혹시 편지 손편지를 쓴다든가 하면 네. 분홍 편지지에 쓴다든가 하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꼭 이혼한 엄마 아빠가 없는 혼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 아이들이 가진다 하니까요. 그때 이제 그 슬픔이나 그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데는 분홍색을 이용하는 게 이제 좋다고 합니다. 이 분홍색은 참 그 플러스적인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네. 난폭한 아이라든가 성격이 급한 아이라든가 이럴 때도 분홍색으로 단장한 방 안에 있으면 차분해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8세 이상의 아이들은 그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를 추스르고 주위 환경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분홍색 플러스 남색이 추가가 남색. 예, 남색은 이제 자기의 평정심을 가지고 오게 하고 판단력을 바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8세 정도 되면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지요. 예, 4살, 5살 때는 죽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애들이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7세, 8세 정도 되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또 부모님 저 아빠 저 돈 벌러 갔다 이러면 4, 5세 때는 진짜인 줄 알지만 8세, 7세 때부터는 엄마 아빠 같이 살지 않는구나. 그게 이혼이라는구나를 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남색을 좀 추가로 해서 위에 세타를 분홍색으로 입히면 아래는 이제 남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색 손수건이나 남색 가방이나 뭐 모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8세 이상 아이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10대 청소년들 이제 10대부터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나 이제 10살 됐어 하고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10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그 8살, 9살과는 정신적인 그 상향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많죠. 이야기 내용들이. 예. 10대 청소년은 10대 하면 10살부터 19살까지가 되는데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죠? 10살은 아주 꼬마 같고 19살은 아주 청년이고 예. 반은 어른이고 반은 아이가 이제 10대다 이거죠. 예. 10대는 노란색의 밝은 빛이 기쁨, 웃음, 자유 등을 가져다 주는 햇빛과 같은 시기다. 색깔에 비하면 노란색에 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체나 정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싸움하고 부모님과 가장 갈등이 심한 시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일 때가 10대라고 합니다. 가장 이기적일 때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인생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시기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든가 뭐 마음을 헤아려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뭐 우리가 뭐 중2병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듯이 네. 그때는 뭐 엄마 아빠가 그냥 한풀 꺾여주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네. 예. 그 지금 10대에서 가장 큰 무기가 밥 안 먹어. 문 딱 잠그고 안 네, 나와. 네, 예, 네. 학교 안 가. 예. 이제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데 그게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는 네. 한 종목으로 네. 딱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이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밥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안 된다. 애글애글 하게 되고 네. 학교 안 가면 이 일을 어쩌냐. 네. 또 애글애글 하게 되고 하니까 네. 그 애글애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먹는다에 너무 그래 매달리는 것보다는 자기 의사대로 하는 걸 좀 두고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죠. 왜 세상이 이렇냐. 나는 착하게 했는데 왜 네. 이렇냐. 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엄마 그거 순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아빠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도 거짓말 하잖아. 뭐 이렇게 아빠의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보고 네. 왜 그래야 돼 라든가 네. 하는 정말 전 세계와도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죠. 우리나라는 왜 네. 이럴까라든가 네. 우리 집은 왜 이래 못 살아? 우리 집은 왜 이래 돈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자기 눈에는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게 자신감이라 그래요. 너는 할 수 있다. 네. 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은 재능이 너 안에는 가득 있다.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시키죠.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는 안 통한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가 의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안 할 거야. 나는 노래할 거야. 나는 춤을 출 거야. 그림을 그릴 거야. 전혀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입장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요 시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19살, 20살까지 계속이 된다면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 학생들 보고 얻은 결론인데 엄마 아빠가 가장 그렇게 해결책으로서 군대 가라. 남학생은 군대 가라. 네. 예,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학생은 이 시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휴학하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네 돈 네가 벌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예,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휴학을 할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네. 왜 갑자기 하면 용돈 달라 하니까 네 돈 네 벌어봐라고 휴학을 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뭐 한 학기 정도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라. 네. 방학이 2달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해도 만 19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조금 이른 애는 만 18살도 있어요. 1월생, 네. 2월생들은요.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쭉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10대들은 제가 중학교에 그 학폭위원이나 네. 운영위원장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네. 3년 동안 하면서 중학생하고 대화도 한번 해봤는데 가장 그 10대나 대학생 10대나 원하는 것은 집을 나오는 거였습니다.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왜 유학을 가려 하느냐 갑자기 하면은 집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굳이 먼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택하는 경우 왜 그러냐.
부모님을 떠나고 싶다. 그러거든요. 네. 막상 떠나면 또 거기서 애정결핍을 느끼면서 예. 그리고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아직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네. 어쨌든 그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많이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무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결심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네. 특히 우리 10대들은 많은 경험도 없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때 사생결단으로 덤비려는 아이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이 애들한테는 2차 성징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죽기 살기로 한 가지에 몰입한다든가 하면 이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인데 2차 성징이 발전되지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화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이제 몸도 정상으로 이제 2차 성징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로 보면 옅은 특히 옥색빛을 띠는 색상.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약간 옥색, 네. 예, 옥색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 네. 예, 옥색이 녹색 플러스 파란색 플러스 노란색이에요. 배합을 하면 네. 이제 여름에 예쁜 옥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노란색을 조금 더 섞느냐 파란색을 조금 더 섞느냐에 따라서 진한 옥색 또 옅은 옥색인데 이 10대 청소년을 성인으로 가는 울타리 쪽으로 밀어내는데 일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인으로서 이제 아이 같은 그런 떼씀이라든가 뭐 고집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버리고 몸도 마음도 성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 합니다. 옅은 특히 옥색. 짙은 거 말고요. 네. 옅은 색깔. 특히 옥색이 함유하고 있는 노란색이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10대 청소년에 맞는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에 플러스 파란색 쪽이 들어가는 게 이제 옥색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밝은 파란색은 어떤 거냐 하면요. 자신감과 위안을 줍니다. 밝은 파란색. 네. 예, 아까 이제 분홍색에 남색이 추가로 요구된다 네네. 했을 때 그 남색도 파란색인데 파란색, 네. 예, 그거보다 살짝 이제 옅은 색깔은 더 자신감과 위안을 주죠. 10대 그 청소년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자신의 길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 또 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이제 만드는데 이 색깔이 아주 일조를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데리고 나가서 바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죠. 네, 바다가 남색이지 않습니까? 남색. 네. 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보게끔 한다든가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게끔 한다든가 하면 스스로 정리가 되고 또 판단력이 내가 흐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꼭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네, 그렇죠. 예, 한 번씩 저는 송정 바닷가에 이제 가서 가끔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라기보다는 졸업생이 네. 한 50대 졸업생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요즘도 고 선생님 만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만나지 가끔 자주는 안 만나는데 요즘 가끔 만난다. 그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졸업생이 고 선생이 인물인 줄 알았던가 봐요. 제가 항상 네. 교수님 토요일이나 시간 많을 때 뭐 하세요? 송정에 고 선생 만나러 간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고 선생 네가 기억하고 있냐? 하면서 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나? 고독. 고 선생. 고 선생. 그런 네.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네. 저도 가끔씩 나가서 그 송정 바닷가 푸른색 네. 하늘 이리 쳐다보면 이리저리 해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 이제 10대 학생들은 네. 더 그런 효과가 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우리 그런 여유 잘 못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에 네. 쫓겨가지고 그리고 조금 시간 있으면 쉬고 싶고 네. 그 쉬고 싶을 때 이제 바다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영상에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시고 네. 또 멍때리기라고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요새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멍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송정에 가면 차 안에서 참선을 합니다. 뒷좌석에서 그렇게 좋아요. 예.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네. 뒷좌석에 앉아서 네. 잠수를 하면 한 2-3시간은 금방 예, 선정에 들면 금방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이래서 네. 이제 문화원에서 참선 그 방이 있지만 네. 손님들도 오고 가고 막 이러니까 나만의 딱 장소가 네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뒷좌석에서 예, 뒷좌석에서 앞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네. 그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송정에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른들도 그랬는데 우리 10대들 한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황색, 황색이 앞에서 말한 옅은 주황색. 요거는 신경계를 강인하게 해주고 약간의 즐거움을 이제 부여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사람. 요즘 신경질을 부린다 안 하고 짜증낸다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그 짜증이란 말 좀 안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요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 짜증이 더 짜증을 부를 텐데 저런 말 안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옅은 주황색 오렌지를 사서 먹는다든가 오렌지 좀 맛있는 거 아니면 귤을 사서 먹는다든가 그러면서 조용히 그 껍질을 까고 이제 그 귤은 까도 안에도 또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계통은 좀 강렬한 희망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데 좀 강렬한 효과를 주니까 약물 같은데 관심을 가지게 하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노란색을 접하면 또 안 된다 그럽니다. 예. 그 약물들이 좀 노란색이 있으니까. 그 10대에 그 마약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 색깔을 접하면 또 안 된다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색 같은 경우는 약물 남용을 방해하는데 유용한 색깔이래. 약물 남용을 하지 않도록. 여기는 앞에 노란색이 지나치면 약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색. 남색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색은 이때 10대가 많이 그 성장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특히 뼈대가 성장되고 하는데 신체 뼈대와 관련된 세상으로서 이제 신체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 신체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균형을 잡아준다 했을 때 저게 처음에 이 문구를 책에서 봤을 때 그래서 청바지를 많이 입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청바지를 많이 입나? 청바지 입은 사람들이 보면 다리가 탁 곱고 이쁜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약간 그쪽도 남색이니까 남색 파란색 쪽이니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바지가. 또 약물 같은 게 인간 구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이 남색이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건데 약에는 남색의 약이 별로 없죠. 예, 그죠. 예, 주로 주황색, 빨간색, 흰색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남색을 바지를 입는다든가,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남색에 가까운 그림
이런 것도 걸어 놓는다든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물 치료에 아침마다 네. 남색 그 도화지 같은 걸 남색의 여러 가지 짙은 남색, 연한 남색 여러 가지 도화지 같은 걸 앞에 두고 색종이 같은 거 네. 두고 계속 10분간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예, 그게 치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약물 치료가 된다 이런 방법도 있던데 약물 치료에 이제 남색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색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약을 먹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이제 없으시는 거는. 예, 예. 그래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다망색 말고 노란색. 노란색은 10대 중반의 청소년들 이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뭐 과도한 부담 같은 걸 덜어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노출시키는 거는 안 좋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예. 네. 그 이제 노란색은 일단은 집중력을 이제 강화시켜 주니까 정신적인 면에도 굉장히 좀 높게 고양시키고 신경계에도 아주 유익하고 파란색과 함께 사용하면은 굉장히 곤두선 날카로운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지금 파란색, 남색이 계속 이제 진정시킨다, 판단력을 바르게 한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은 금방 이제 외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 남색이 남색. 그렇게 진정시키구나.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도 혹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는 네.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앉아 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10대들이 공부한다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변비가 많아요. 변비. 이제 이건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지금까지 정신적인 걸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너무 앉아가지고 변비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변비에. 오늘 노란색 입으셨네요. 위에 조끼. 네. 예, 노란색이 좋습니다. 아, 예. 네. 옷 또는 주위 환경, 네. 음식 이런 걸 이제 노란색을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변비가 심한 경우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을 때도 막 그 불편해서 공부에 전념이 안 되는 정도로 이제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학생들도 저도 봤거든요. 네. 예. 대학생인데도 특히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주 수업 시간에 손 번쩍 들고 크게 화장실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살짝이 나가도 된다 해도 그 고등학교 때 그 습관이 있으니까 손 번쩍 들어서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주로 변비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제 호소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노란색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라색 있죠. 보라색. 예. 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들을 위해서 좋은 보호 색상이 됩니다. 자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보라색은 항상 이런 약간 신비스러운,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좋은 이런 색깔도 있다는 걸로 해서 오늘은 이쯤 해서 마실까요? 네. 네. 자, 오늘 4살에서 10살 미만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3, 4학년을 키우는 할머니 손주를 보고 계시는데 요즘 삼춘기더라. 그리고 3, 4학년도 너무 고집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 10대 하면 사춘기, 중2 이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또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색채 영양 치료 함께 할 수 있을까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색깔로 보는 마음여행 한국마음문화원 진명순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